안녕하세요. NCC 디스커버리 유량해석 케이스 소개 웨비나 진행과 발표를 맡은 인터그레텍 박사인 매니저입니다. 귀중한 시간 내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 목차는 NCC 디스커버리의 간단한 소개 후 디스커버리를 통한 유량해석 3가지 케이스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중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마지막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으로는 간단한 NCS 소개 후 디스커버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뮬레이션 시장은 다양한 분야 및 영역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NCS는 1970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단연간 축적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시장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대기업에서 실제 NCS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새 아이템들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NCS에는 구조, 유동, 전자기장, 광학, 반도체, 실시간 해석 등 다 물리계 시뮬레이션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HPC, 디지털 트윈 등의 많은 기능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영역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워크벤치라는 하나의 통합 환경에서 간편히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 중에서 이번 웨비나에서 사용할 프로그램은 3D 디자인 영역의 NCS 디스커버리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현재의 시뮬레이션은 프로젝트의 초기 제품 설계부터 신뢰성 검증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면서 제품의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뮬레이션은 제품의 상세 설계 및 성능 검증 등을 위하여 개발 업무의 마지막 단계에 해석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해석 엔지니어보다 설계 엔지니어를 더 많이 두고 있거나 해석 엔지니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한정된 인원과 업체만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현재의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설계 엔지니어가 해석 업무를 다루면 될 텐데 그렇게 못하는 혹은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어려워서입니다. 초기 개념 설계 단계에 적용하기엔 시뮬레이션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 복잡하고 프로그램 도입 및 운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CAD에 포함된 해석 도구로는 충분하지 않고 초기 개념 설계부터 검증 단계까지 폭넓게 활용하기엔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해석 업무조차 해석 전문가가 수행하기엔 시간적인 소모가 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단점들로 인해 기업에서는 시뮬레이션 도입 자체가 꺼려지게 되고 엔지니어들은 한정된 시간 내에 다양한 아이템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설계 엔지니어를 위한 NCS 디스커버리 제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NCS 디스커버리는 최고 수준의 사용자 편의성을 목표로 단일 플랫폼, 즉 한 프로그램 안에서 쉽고 빠른 제품의 컨셉 모델링부터 신속한 아이템 탐구를 위한 실시간 시뮬레이션, 선정된 제품에 대한 성능 검증을 위한 정확도 높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NCS 디스커버리는 방금 설명드린 3가지의 기능을 각각의 스테이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 스테이지의 경우 디스커버리 내에 3D CAD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사의 CAD 형식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불러온 외부 파일을 바로 형상 수정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익스플로어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메시 생성 없이 실시간 해석이 가능한 스테이지입니다. GPU 서버를 통한 즉 외장 그래픽 카드를 활용하여 실시간 해석이 가능하며 작업 중 형상이나 경계 조건 등이 수정이 되어도 수정된 해석값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유동, 열 등의 다양한 해석 영역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석에 대한 자세한 기능은 뒤에서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리파인 스테이지의 경우 메시 생성을 통한 일반적인 유한 요소 해석이 가능한 스테이지입니다. NCS의 메캐니컬 혹은 플루언트 솔버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물리 및 높은 정확성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3가지 스테이지의 기능들을 각기 다른 프로그램이 아닌 디스커버리 한 프로그램 안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CS 디스커버리의 기능 같은 경우로는 구조 해석부터 내부 또는 외부 유동장에 의한 유동 해석, 열 해석, 고유 진동수 해석, 위상 최적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디스커버리 안에서 다양한 영역의 시뮬레이션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표 같은 경우는 디스커버리의 상세 기능표로 웨비나 종료 후 저희 인터그레트 홈페이지 통해서도 기능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챕터 1장은 마치도록 하고 이제 2장부터는 이번 웨비나의 본 주제인 디스커버리에서 사용 가능한 유량 해석에 대한 3가지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밸브관 내부의 유체의 흐름 분석, 두 번째 케이스는 수도꼭지 내부의 유체의 흐름과 각기 다른 온도의 유체가 만났을 때 온도 분석, 세 번째 케이스는 IGBT 발열에 따른 쿨링 해석 순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밸브관 내부의 유체 흐름 분석으로 일정한 속도로 밸브에 물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플런저의 위치에 따른 출구 쪽의 유속을 확인하는 해석입니다. 해석을 위한 경계 조건으로는 유량 해석의 경우 별도의 볼륨 생성이 필요합니다. 유량 해석을 진행할 볼륨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 보라 색깔 영역에 별도의 볼륨 생성이 필요합니다. 볼륨 생성을 진행한 후 이제 유량 해석에 필요한 인렛 값과 아웃렛 값을 지정하게 되고, 인렛 같은 경우는 5m/s, 아웃렛은 별도의 특수 조건이 없으면은 0파스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생성된 볼륨에 대한 물성치를 적용하게 되는데, 물성치 같은 경우는 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차적인 해석을 진행하고 1차적인 해석에 대한 이 아웃렛 쪽에 괴화값을 확인한 후에 이제 2차적으로 지금 이 분홍색 플런저가 Z,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20mm 움직였을 때 이 아웃렛 쪽에 유속이 얼마만큼이 변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값을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 결과 보고서, 즉 레포트를 작성하는 과정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NCS 디스커버리 넘어가서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스커버리를 실행 후 예제 파일을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 통해서 불러오실 수 있고, 파일을 불러오기 전에 먼저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해당 항목 같은 경우는 디스커버리 내에서 그 외부 CAD 파일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크게 뭐 카티아, 인벤터, NX, 파라솔리드, 솔리드 엣지, 솔리드웍스, 스텝 파일 등 다양한 파일 유형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리스트에 있는 파일 유형은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으로 일단 파일을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1번 밸브 파일을 먼저 불러오도록 하고, 일단 파일을 먼저 불러온 후에 형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후에 해석을 진행할 텐데, 이 전에 간단하게 디스커버리에 있는 전체적인 UI하고 기능들 간단하게 설명하고 본격적인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 같은 경우는 도움말 기능인데, 도움말 기능 같은 경우는 우측 상단에도 있고 아니면 단축키 F1 키를 누르시면은 도움말 기능을 실행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도움말 기능 같은 경우는 그냥 해당 기능별로 상세하게 기능들을 다 안내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로 몇 가지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이번에 진행할 유량 해석을 한번 클릭했을 때 어떤 해석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예를 들어 이제 플로우 컨디션에 대한 해석을 진행할 거면은 해당 항목을 클릭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서 이런 식으로 F1 키를 참조해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디스커버리에 사용하는 기능들이 모여있는 상단 탭인데, 뭐 크게 이제 설계에 관련된 기능들이 모여있는 디자인 탭부터 시작해서 뷰에 관련된 디스플레이, 측정에 관련된 비주얼 탭,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할 시뮬레이션 탭에 이제 해당 시뮬레이션 기능들이 다 포진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의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지금 작업 화면에 보이는 파트 파일들을 볼 수 있는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피직스라고 써 있는데, 이 피직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해석을 진행할 때 이제 시뮬레이션 조건 값들을 입력해주게 되면 해당 이제 리스트에 쭈루룩 나오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아무 조건 안에서 그냥 기본 물성치 조건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하단으로 넘어오게 되면 동그라미에 이제 리모컨이 하나 있는데, 왼쪽에 있는 리모컨 같은 경우는 뷰에 관련된 도구들이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 지금 그래픽 같은 경우는 지금 작업창에 있는 어셈블리에 대한 표시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정보들이
기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옆에는 이제 홈뷰에 대한 설정 방법이 있고, 홈을 클릭하면은 이제 홈뷰를 볼 수 있고, 이제 만약에 이제 다른 형태로 이런 식의 형태를 홈뷰로 지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Set as Home View를 클릭하시면은 해당 형태가 홈뷰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밑에 리셋을 눌러서 원래대로 돌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뭐 정면도라든지 그 우측면도, 바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면도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물성치에 대한 색깔을 지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트랜스페런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해당 기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반투명 기능인데, 사용 방법 같은 경우는 반투명하고 싶은 제품을 클릭 한 번을 해주신 다음에 해당 기능을 클릭해 주시면은 해당 부품이 반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건 파트 파일을 선택해주고 다시 원래대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고, 이제 가운데 보시면은 좌표계가 있는데, 이 좌표계 같은 경우는 해당 좌표계를 클릭하시면은 그거에 대한 수직된 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CAD 프로그램과 많이 유사한데, 휠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로 움직이면은 이제 뷰 회전이 가능하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물체를 잡고 움직이실 수 있고, 확대 축소 같은 경우는 마우스 휠을 통해 스크롤 통해서 이렇게 확대 축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시 방향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 아까 처음에 디스커버리 소개 드릴 때 3가지 스테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스테이지에 대한 이제 스테이지를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디스커버리 실행하시게 되면 익스플로어 스테이지로 되어 있고,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모델 스테이지, 그리고 제일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리파인 스테이지를 이렇게 실행시키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익스플로어 스테이지에서도 모델링에 관련된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익스플로어 스테이지에 두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우스 커서를 그 익스플로어 위에 올리면은 이제 이렇게 스크롤이 있는데, 해당 스크롤 같은 경우는 민감도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으로 갈수록 좀 더 빠르게 결과값을 확인하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빨리 해석값을 보는 만큼 해석에 대한 결과값이 살짝 안 좋을 수도 있고, 우측으로 갈수록 이제 민감도 설정을 좀 올려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좀 더 정확한 값을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유한요소 해석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메쉬를 얼마나 좀 조밀하게 짜냐, 너프하게 짜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0% 정도로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우측 리모컨 같은 경우, 우측에 이제 원에 있는 기능들 같은 경우는 다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해당 기능은 이제 추후에 피직스 관련 이제 물성치부터 시작해서 해당 조건들을 다 입력했을 때 기능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면을 본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해석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일단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량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는 유량 해석을 진행할 별도의 볼륨을 생성을 해줘야 돼요. 저희가 이제 유량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 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면으로, 이쪽 출입구로 이제 물이 인렛이 되고, 해당 면으로 이제 아웃렛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안에 볼륨을 생성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상단의 프리페어 탭에서 볼륨 익스트랙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안에 볼륨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기능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사용 방법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볼륨을 추출할 영역에 출입구가 되는 주변 면을 먼저 다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해당 밸브 바디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렛 부분 하나, 아웃렛 부분 둘, 이렇게 2가지가 있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선택 항목이 있는데, 이제 시드 페이스라고 해서 볼륨을 추출할 안쪽에 아무 면이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렛 쪽의 면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 아웃렛 쪽의 면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 면이나 안쪽에 해당되는 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별도로 전에 없었던 안에 대한 볼륨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트리에 보시면은 지금 방금 생성된 볼륨에 대해서도 왼쪽 트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다 사용했으면은 ESC를 눌러서 종료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량에 대한 인렛 아웃렛 조건을 넣어줄 건데, 이제 해당 기능 같은 경우는 상단의 시뮬레이션 탭에서 플로이드 플로우에서 확인 가능하시고, 처음에 이제 인렛 같은 경우는 왼쪽 면을 선택 후 이제
해당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해당 값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디폴트 값은 이제 속도로 되어 있는데 뭐 질량 유량이라든지 뭐 압력하고 이제 스와일링 등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저희가 사용할 거는 속도니까 해당 값을 5m/s를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숫자 5를 입력하시면은 기본 단위 같은 경우는 m/s로 되어 있는데 다른 단위로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m/s로 지정 후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화면이 좀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일단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피직스 트리에도 자연스럽게 이제 유량에 대한 물성치를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이제 인렛에 대한 조건값도 왼쪽 피직스 트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는 6시 방향에 이 익스플로어 스테이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능만 있었는데, 인렛 값을 넣어주면서 자동으로 지금 어떤 영역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아이콘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 우측에서도 아까는 이제 아무것도 다 비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추후에 이제 결과를 진행한 후에 결과값을 어떻게 이제 그래픽적으로 보이게 할 건지에 대한 기능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제 그럼 다음으로 아울렛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인렛을 넣어줬으니까 아울렛 같은 경우는 이 스크롤 누르시면 아울렛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쪽 항목을 면을 지정해주고, 보통 이제 아울렛 같은 경우는 외부에 뭐 별도 다른 조건이 없으면은 대체적으로 다 0파스칼로 지정해서 아울렛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울렛 0파스칼로 지정하고, 이제 지정하면은 아까는 이제 전원 버튼이 비활성화돼 있었는데 이제 기본적인 조건 값이 다 입력이 돼서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이제 물성치에 대한 값도 수정을 해줄게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공기로 되어 있는데 이 물성치 변경 같은 경우는 해당 물성치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항목을 수정하실 수 있고, 이 스크롤을 눌러서 워터 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성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드리는 것 외에 유저 디파인드 기능을 통해서 물성치 값을 입력해서 별도로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워터로 지정해주고, 저희가 이제 해석을 진행하는 게 이제 5m/s로 들어온 다음에 출구 쪽에 몇 m/s로 나오는지에 대한 결과값을 확인하는 목적인데, 이 결과값을 확인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탭에 모니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해당 모니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값을 확인할 수 있고, 모니터 기능이 활성화되면은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속도니까 벨로시티로 선택 후 어떤 면에 대한 값을 볼 건지 선택해 주신 다음에 해당 값을 이제 최소값으로 볼 건지 최대값으로 볼 건지 평균값으로 볼 건지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는 최대값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직은 해석을 진행하지 않아서 빈 창인데,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추후에 그래프 형태로 값을 확인하실 수 있고, 기본적인 세팅이 다 완료됐으면은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시 화면 보시면 흰 색깔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흰 색깔이 돌아가는 건 로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흰 색깔이 없어지면은 해석이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다 완료가 되면은 지금 아까는 빈칸이었었는데 이제 그래프 형태로 지금 출구 쪽에 최대 속도가 몇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있는데 유량 해석의 경우에 이제 압력 강화라든지 최대 속도, 이 최대 속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지정한 면 말고 이 유량 해석 전체에 대해서 최대 속도를 확인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최대값 같은 경우는 우측에 있는 값이랑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값 분석을 하기 전에 우측에 일단 있는 기능들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유량 해석을 기본적으로 진행하시게 되면은 속도부터 시작해서 압력, 온도, 히트플럭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단위들도 이렇게 필요하신 이제 그 사용자에 맞게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유량 해석을 일단 진행했는데 안쪽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안 보이는데, 유량 해석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아까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반투명 기능 통해서 내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바디를 선택 후
반투명으로 만들어주면은 내부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유량 해석 같은 경우는 일반 컨투어 방식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벡터 방식, 화살표 방향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뭐 파티클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내부에서 입자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이제 기능 같은 경우는 뭐 사이즈 조절이라든지 범위 조절 등이 간편하게 다 가능하시고요. 그 애니메이션 스피드도 좀 더 빠르게 할 건지 뭐 이렇게 속도 조절들도 다 가능하고, 이 외에도 유선 스트림 효과로 이제 벡터랑 비슷하긴 한데 선적으로 해서 내부 유량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벡터로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필요한 모니터만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으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처음 플랜저 위치에서의 출구 쪽의 속도를 확인했으면은 이제 2차적으로 저희가 플랜저의 위치가 이제 Z 방향 위 방향으로 20mm만큼 움직였을 때 내부의 출구 쪽에 최대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할 건데, 좀 보기 편하게 정면도로 확인한 다음에 해당 이제 플런저를 위로 올려볼 텐데, 트리플 클릭을 하면 이 해당 파트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리플 클릭을 한 후에 디자인 탭에 무브 기능을 통해서 플런저를 위로 20mm만큼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20mm를 올리게 되면 자동으로 재해석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잠시 솔빙하는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런저를 위로 20mm만큼 올렸을 때 2차적으로 이제 출력값에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확인을 다 하신 후에는 이제 해당 기능들을 리포트 형식으로 추출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최종적으로 확인 후 이거에 대한 보고서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고서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서 메뉴 기능에서 크리에이트 레포트 기능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전에 이제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먼저 캡처를 해서 보기 편하게 추후에 레포트에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해당 방법 같은 경우는 보기 편하게 뷰를 설정해 주신 다음에, 굳이 뭐 벡터가 아니더라도 컨투어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파티클 형식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세이브 커런트 스크린이라고 있어요. 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해당 장면이 추후에 이제 리포트에 작성될 때 해당 화면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예시로도 하나 보여드리면 파티클 형식 하나, 그 유선 스트림 형식으로 하나, 이것도 살짝 좀 잘 보이게 두께를 좀 더 늘려주고, 이 상태로도 저장을 하나 해줄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원하는 뷰 방향으로 다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트 레포트 기능을 통해서 뷰를 추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형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HTML 형식으로도 가능하고 이제 워드 형식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HTML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별도로 지정하신 후에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저장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HTML 형식으로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고, 프로젝트 이제 리포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프로젝트 이름부터 시작해서 해당 그 리포트를 저장한 날짜, 그리고 NC 디스커버리의 버전, 그리고 이제 어떤 파일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3D 형태로도 모델링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파일이 들어갔는지 하고 어떤 파일이 해석에서 사용이 안 됐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한 물성치에 대한 값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직스 컨디션, 이제 저희가 유량 해석에 대해서 어떤 조건들을 넣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값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인렛에 5m/s, 아웃렛에 0파스칼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압력 강화부터 시작해서 최대 속도, 그리고 이제 출구 쪽에서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저장했었던 화면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고서에서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밸브 내부의 유체 흐름 분석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간편하게 기존의 해석을 돌리는 제 해석 과정을 이렇게 단시간 내에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해석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고서를 이렇게 간편하게 제작하신 후에도 이제 다른 엔지니어들과 공유를 해서 데이터 값을 공유를 진행해 주시면은 좀 더 이제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케이스 1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 다음으로 이제 케이스 2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케이스는 수도꼭지 내부의 유체 흐름 및 온도 분석으로 수도꼭지 하단의 두 개의 입구에 일정한 질량 유량으로 물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이 두 개의 질량 유량은 각기 다른 온도로 유입이 되어 출구 쪽에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값을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레포트를 작성하는 과정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위한 경계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전에 했던 케이스 1과 동일하게 유량 해석을 위한 이 내부의 볼륨을 생성해 준 후 인렛과 아웃렛 값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렛 같은 경우는 질량 유량으로 0.015kg/s에 50도씨, 두 번째 인렛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0.015kg/s에 7도씨로 해서 설정값을 두도록 하고, 이제 아웃렛 같은 경우는 0파스칼로 해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흐르는 유체의 물성치 같은 경우는 전과 동일하게 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스커버리로 돌아와 예즈 파일을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열렸으면 이제 보통 형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작업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솔리드 형태로 다 잘 불러와졌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게 볼륨 생성 단계인데, 볼륨 생성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전이랑 동일하게 프리페어 탭에서 볼륨 익스트랙트 기능을 통해서 유량 해석을 진행할 부분에 대한 볼륨을 생성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동일한 과정이어서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걸 통해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케이스 1에서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보통 유량 해석을 진행할 때는 이 새로 생긴 볼륨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해석에서 재해 처리를 하고 진행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해석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새로 생긴 이 볼륨에 대해서만 그 내부에서 어떻게 흐르는지 유체가 해석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이 외적인 부분은 해석을 제외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 같은 경우는 해당 볼륨만 시뮬레이션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시뮬레이트 온 셀렉션 올리를 선택하면은 이걸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다 해석에서 재해 처리가 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인렛 아웃렛을 넣어 줄 건데, 이거는 지난번처럼 시뮬레이션에서 플루이드 플로어에서 인렛이 총 두 군데가 있는데, 왼쪽에는 0.015kg/s에 50도 온도, 오른쪽에는 0.015kg/s에 7도, 그리고 아웃렛은 0파스칼로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온도도 넣어야 되는데, 일단 온도 같은 경우는 이 온도계 표시를 누르시면 되고, 일단 먼저 질량 유량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 유량인 매스 플로우 레이트 선택하게 되면은 질량 유량 단위로 변경되게 되고, 0.015kg/s에다가 바로 이제 제가 온도도 입력할 거니까 이 온도계 표시를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온도 입력할 수 있게 항목이 나오게 되고, 여기는 50도 입력해주고, 지금 왼쪽에 피직스 트리에 잘 적용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에도 동일하게 인렛을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0.015kg/s에 7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인렛 항목이 적용이 됐고요. 다음으로 이제 아울렛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을 아울렛으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나오는 부분에 0파스칼, 여기는 별도의 온도는 따로 지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0파스칼로 해서 확인을 해서 왼쪽에 지금 피직스 트리에 그래서 인렛 2개, 아울렛 하나. 잠시만요. 온도계가 실수로 꺼져서 다시 온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50도, 7도, 8도, 그리고 0파스칼. 일단 기본적인 조건값 경계 조건 입력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물성치를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에어로 되어 있는 걸 더블 클릭해서 워터로 변경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 조건 입력은 다 완료가 되었고, 저희가 해석의 최종 목표가 출구 쪽의 온도를 보는 거다 보니까 이 온도를 보는 기능은 모니터에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여기서 항목에서 온도를 선택하신 다음에 어디 면에서 볼 건지를 선택해 주시면은, 그래서 해당 면에서 뭐 최대값으로 볼 건지 최소값으로 볼 건지 평균값으로 볼 건지 저희는 평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먼저 띄우신 다음에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다 완료되었고요. 지금 이제 해석은 다 완료됐는데 내부가 잘 안 보이니까 그 케이스 1에 썼던 이 반투명 기능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내부를 봐야 되니까 해당 면들을 선택 후 이 트랜스페런트 기능을 통해서 내부를 봐주도록 할 거고, 지금 일단은 온도 같은 경우는 출구 쪽에서 28.6도가 나왔는데, 일단은 속도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온도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속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서 이제 좁은 통로 쪽에서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빨라지는 거 보실 수 있고, 다시 넓은 넓은 면적으로 오면서 속도가 느려졌다가 다시 이제 한 곳에서 만나면서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래서 해당 각 같은 경우는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시면은 지금 우측에 보시면 이 레전드 설정 창에서 이 흰색 스크롤로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0.0757 m/s 이런 식으로 우측 레전드 설정 창에서도 값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디가 최대 속도고 어디가 최소 속도인지 확인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거는 이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시면은 왼쪽 하단에 이 쇼 미니멈 올 맥시멈 로케이션이라고 있어요. 이 기능을 선택해 주시면은 어디서 최대의 속도가 발생됐는지 어디서 최소의 속도가 발생됐는지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속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온도 확인인데, 온도 확인 같은 경우는 이 더보기 메뉴를 눌러서 템퍼러처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지금 온도가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왼쪽에서 50도, 오른쪽에서 7도의 물이 만나서 가운데서 이제 중간 온도인 한 28.6도 정도의 온도 전도로 변화가 돼서 나오게 되는 걸로 해서 값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확인했으면은 이제 레포트를 작성해야 되는데, 레포트에 저희가 포함을 한번 속도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온도에 대한 부분 두 가지 이 GUI를 포함시켜 보도록 할게요. 방법 같은 경우는 케이스 1과 동일하게 이쪽에서 캡처 기능을 통해서 지금 온도에서 한번 저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속도는 이 벡터 표시 말고 파티클로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 같은 거를 최대 속도 모니터 형태로 확인하고 이 상태에서 캡처를 한번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캡처가 다 완료되었으면은 그 메뉴 들어가셔서 크리에이트 레포트 통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이 케이스 2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 HTML 형태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이제 HTML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고, 동일하게 프로젝트 네임, 언제 만들었는지, 사용 버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모델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오메트리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떤
바디들이 시뮬레이션에 빠졌는지 확인하고 물성치에 대한 정보값들도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인렛에 넣었던 50도하고 7도 질량 유량은 0.015로 동일하게, 그리고 이제 추구 쪽은 0파스칼. 그래서 이제 뭐 압력 강화 같은 경우는 44.2파스칼 정도 강화되었고, 그리고 이제 최대 속도 같은 경우도 0.292m/s. 온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설정해준 온도가 50도가 제일 높다 보니까 이 맥시멈 값은 50도가 나오게 됐고, 추구 쪽의 온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모니터로 봤던 28.6도 이런 식으로 평균 온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캡처 저장하신 거 해가지고 온도에 대한 부분하고 속도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리포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유량 해석에 대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케이스는 IGBT 발열에 따른 쿨링 해석으로 IGBT에서 일정한 양의 발열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IGBT 하단부에 베이스 플레이트가 붙어 있고, 그 베이스 플레이트 내부에 10도씨의 물이 흐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열되는 IGBT와 베이스 플레이트가 만났을 때 그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결합값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마지막으로 레포트를 작성하는 과정까지를 해석 목표로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위한 경계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 베이스 플레이트 내부에 유량 해석을 위한 볼륨을 생성해 준 후 거기다가 인렛과 아웃렛 값을 설정해 줄 건데, 왼쪽을 인렛으로 두고 0.1kg/s의 질량 유량에 10도씨의 온도, 그리고 이제 아웃렛 쪽에는 0파스칼로 해서 유량 해석의 경계 조건 입력해주고, 이제 다음 과정으로 IGBT에다가 200W의 히트 조건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하나, 둘, 세 개에다가 각각 200W씩을 넣어줄 거고요. 물성치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 내부에 흐르는 유량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물, IGBT 재질 같은 경우는 실리콘 퓨어로 진행을 할 거고요. 베이스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스트럭처 스틸로 지정을 하고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스커버리로 돌아와 예제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도 동일하게 유량 해석에서 필요한 볼륨은 먼저 해당 가정은 스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놔서 해당 가정은 이것도 동일하게 프리페어 탭에서 볼륨 익스트랙트 기능으로 볼륨을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량 해석 조건을 먼저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으로 인렛, 오른쪽으로 아웃렛 조건 입력해 주도록 할 거고, 플로이드 시뮬레이션 탭에서 플로이드 플로우에서 인렛 한 다음에 해당 면 선택 후 이것도 질량 유량으로 0.1kg/s,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는 10도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완료가 되었으면 왼쪽에서 잘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아웃렛 항목으로 변경해서 오른쪽은 아웃렛으로 0파스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량 해석에 대한 지정은 완료가 되었고, 다음으로 이제 발열 조건을 넣어 줄 건데, 이 발열 조건 같은 경우는 상단에 솔리드 썸머 기능 통해서 넣어 줄 수 있고, 그래서 히트 조건으로 해당 IGBT에다가 이제 200W 단위 같은 경우는 우측에 더보기 눌러서 단위 선택 진행해 주시면 되고, 200W 입력해 주고, 그래서 왼쪽에도 동일하게 잘 적용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일단 이 세 개 전부 다 넣어 줄 거여서 그래서 옆에 거에도 동일하게 200W, 이제 옆에 거에도 동일하게 200W. 그래서 총 3개가 잘 적용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기본적인 경계 조건을 넣어줬으면 이제 물성치를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위에 IGBT 3개 같은 경우는 실리콘 퓨어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중 선택은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실리콘 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 항목을 실리콘 퓨어로 적용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외부에 있는 베이스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스트럭처 스틸로 잘 적용되어 있고, 이제 내부 유량 같은 경우는
물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완료했고, 제가 이제 케이스 2에서 보통 유량 해석을 진행할 때는 이 생성된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해석해서 제외한다고 했었는데, 그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유량끼리 서로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양상을 보는 건데, 지금 이 케이스 3 같은 경우는 유량 해석과 외부의 발열체,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멀티피직스인 거죠. 별도의 발열체가 있고 또 이제 유량이 있어가지고 그 서로 상호간에 어떻게 온도가 변하는지를 보는 과정이니까 이 전체를 다 해석에 포함시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유량 해석할 때 이 바람 표시에 이렇게 온도 그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외부 이제 솔리드 형태에 대한 온도 변화도 볼 거여서 이런 식으로 온도계 표시로 두 가지의 형태의 멀티피직스가 실행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이콘으로 이 상태에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석이 완료되었고요. 이제 이전에 모니터 기능을 여태까지는 이제 해석 진행하기 전에 했었는데, 굳이 해석하기 전에 안 하더라도 해석을 다 완료한 후에 기능을 실행시키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은 먼저 양상을 한번 볼 건데,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IGBT 같은 경우는 첫 번째에서 이제 10도의 온도시에 만나다 보니까 앞에 거는 좀 더 온도가 낮고 뒤로 갈수록 좀 더 IGBT 온도가 높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내부 이제 유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면도 기능을 통해서 내부를 볼 건데, 해당 평면을 90도 정도로 변경을 해서 좀 보기 편하도록 설정을 해주고, 그래서 내부에서 어떻게 유량이 온도가 변하는지를 같이 이제 동시에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상단에 온도가 어떻게 변하고 내부에서는 온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IGBT에 대한 온도를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것도 동일하게 모니터 기능을 통해서 온도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온도 항목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해당 IGBT에 대한 뭐 맥시멈 온도값 해서 이제 모니터 형태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경향을 다 확인하셨으면은 뭐 필요한 부분에 맞게 캡처를 한번 해주시고, 온도에 대한 걸 캡처 한번 해주시고, 이제 내부 유량이랑 같이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애니메이션을 빠르게 해서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이렇게 좀 그래픽을 수정해 주신 다음에 해당 항목을 캡처해서 이제 보고서에 포함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인 스크린샷이 다 완료가 되었으면은 이것도 동일하게 메뉴로 들어가셔서 크리에이트 레포트, 다음에는 이번에도 HTML 형태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 그리고 만든 시간, 그리고 어떤 릴리즈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 3D UI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회전해서 이렇게 보고서에 보기 편하도록 위치시켜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오메트리 어떤 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물성칠 어떤 걸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 확인과, 그리고 이제 유량 해석에서의 어떤 조건값을 넣었고 열 해석에서의 어떤 조건값을 넣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이제 모니터 기능을 통해서 확인했던 값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가 아까 저장했던 화면들도 보고서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간편하게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해석 값들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고 제품에 대한 경약성도 빠르게 좀 더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NCS 디스커버리를 통해 기존 유한 요소 해석에서 필요한 메쉬 생성 단계 없이 해석이 가능해 제품 성능 검증을 위한 정확도 높은 시뮬레이션을 처음 접하는 엔지니어도 간편히 사용하실 수 있어 엔지니어들의 다양한 아이템을 실시간으로 모델에 반영해 확인 및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커버리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실제 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설계 변경 횟수를 최소화해 제품의 개발 비용을 절감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유량에서 케이스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웨비나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셨던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